자, 오늘의 금쪽 같은 애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29만 2천 원입니다. 매도할까요? 더 갈 수 있나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매도할까요? 더 갈 수 있나요? 더 안 간다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하겠다라는 얘기시거든요. 네. 자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역시나 홀딩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 낮은 가격에 일단 매수를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 현 가격대에 앞에 HD만 붙어 있거나 또 앞에 현대 글자만 있어도요. 요즘 외국인들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수요 확대가 커지고 있고 실적까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너무나 빠르게 지금 3,000포인트, 2,900포인트 온 이유는요. 글로벌 시장을 보면요. 우리나라 기준에서 3,300포인트에서 다들 정고점을 돌파하고 훨훨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3,300 위에서 3,500 위에서 이 주가가 형성이 되어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 H현대일렉트릭은 그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최근에 그 흐름들을 보면요.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한 차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이 HD 현대일렉트릭은 주도주였습니다. 주도주였다가 한 차례 쉬었고 지금 다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 구간대 45만 원을 돌파를 하면 이 현대일렉트릭은 아주 최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3,000포인트까지 더 간다라고 하면 이 45만 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44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건 홀딩 관점이고 다시 45만 원을 돌파해서 46만 원을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그 만 원 아래인 45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러한 종목들은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종목들보다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지금도 계속적인 수급,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은 홀딩 관점으로 가야 돼요. 언제까지? 시장이 꺾일 때까지. 그런 그 시그널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쉬지 않고 오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제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눌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힘이 아주 좋습니다. 이 기관들은 좀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왕성하게 계속 사주는 분위기입니다. 자 얼마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50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이론상 가격은 52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변압기 쪽은 현재 추세 상승 중이고 가장 중요한 게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서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 변압기 이런 전선 쪽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이제 교차 주기가 됐거든요. 한 30년 정도 되면은 변압기 같은 게 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형국인데 미국이 거의 대부분 바꿔줘야 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 유럽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 특히 남미 쪽이라든지 요즘에 크고 있는 인도 쪽은 거의 낙후돼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전기가 있다고 해서 쓸 수가 없는데 변압기라든지 전력, 전선 쪽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새로운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일단은 중기 보유지만 그래도 이제 비중이 좀 있고 그러면은 일부를 3분의 1 정도는 저는 가격으로 따지면 42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는 한 3분의 1 정도를 매도한 다음에 나머지 물량 가지고 50만 원 부근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리고 중장기로 봤을 때 현재 추세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세 하단 라인이 41만 원에서 40만 원에 두 개 걸쳐 있는데 차트 잠시 보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드리면 위에 빨간선 라인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사선이 있죠. 이 두 라인이 두 개가 겹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간이 있거든요. 공간이 있다는 거는 가격이 내려오든지 주가가 올라가서 두 개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시점이 2주에서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이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정도는 아직 더 갈 수 있는 시간하고 공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가격대 보시면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약간 그 돈은 중소형주로 교체 매매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자 올해와 내년, 내후년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이 거의 예고가 돼 있는, 확정이 돼 있는 기업이죠. 일단 뭐 증권회사에서는 일단 목표가 한 45만 원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뭐 어쨌든 요즘 장 분위기 좋으니까 목표가도 한번 넘겨주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어쨌든 지금 수익권이신데 오늘 조금 눌렸지만 뭐 당장 수익 실현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신고가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선생님들과 이렇게 상담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되셨을까요? OCI 홀딩스. OCI 홀딩스요? 무거운 주식이죠. 아, 네. 10만 8,500원에 20%예요. 10만 8,500원에 20%요? 네, 1년 이상 넘었어요. 1년 이상 되셨어요? 네, 넘었어요. 그것도 물타기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럼 물타기를 하셔서 지금 10만 8,500원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꽤 오래전에 조금 더 네. 비쌀 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남편이 하던 거예요. 아, 남편이 남편분이 하셨는데 하시던 거. 남편이 편찮아서 네. 제가 상담하고 있어요. 근데 아유,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본전 좀 매수가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매수... 이거 지주사인데 다른 지주사들은 잘 가는데 네. 이거는 안 가더라고요. 제가 2%를 아주 빼놓지 않고 보고 있거든요. 이 시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같은 지주사인데 네. 왜 OCI 홀딩스는 안 가는지, 뭐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밝으시고 또 이 방송 너무 또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서 네. 정말 상담을 잘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무조건 막 좋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냉정하게 네. 그렇죠. 정말 얼마까지 갈 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태룡 파트너님 어떻습니까? 저는 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들고 가셔도 충분히 이익 실현해서 오. 충분히 매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해요. 이제 앞전에 설명하시기에 같은 홀딩스인데 왜 안 가느냐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셨는데요.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다행인 것은 그동안에 정말 안 좋았어요. OCI 관련 그룹주라든지 태양광 관련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으면서 업종에서 소외된 종목에 해당이 됐는데 지금 드디어 정말 드디어 이 OCI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서야. 그렇기 때문에 참 오랫동안 남고생을 하셨겠지만 이제서 기회가 조금 더 넓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단기 이슈 때문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왜 그동안에 다른 홀딩스 지주사들은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은 왜 못 올라갔는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OCI 홀딩스의 차트예요. 그러니까 OCI라든지 그 외에 그 자회사들이 수익을 내야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보시면 이 OCI가 맨날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OCI 홀딩스는 지주사라고 하지만 다른 회사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OCI가 급등을 해주거나 상승을 해줘야 아마 OCI 홀딩스가 더 강할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고요. 최근에 OCI보다는 OCI 홀딩스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마 지주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섞여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따라서 최근에 외인들과 기관이 입질 매수를 해주고 있고 8만 원까지 돌파를 했어요. 현 이 8만 원 구간대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혹시나 조금 더 조정을 주더라도 그동안에 마음고생하셨기 때문에 뭐 매도하라고 해도 매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좀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8만 원 돌파를 하면요.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고요. 10만 원까지 돌파하는데 그 가격대에 매물이 좀 많아요. 여기마저도 지수가 상승을 해주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결국에 시장이 좋으면 종목들은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그 시장 분위기였으면 3,300 위에 3,500에서 지금 우리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릇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 전체적인 계절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면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 3,300까지 간다라고 하면요. 이 OCI는 최근에 성장 모멘텀 그리고 업종이 소외됐던 업종에서 긍정의 중심의 업종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갖고 계시고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이제 매도를 하실지를 좀 보시고요. 그래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제가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에 한국경제TV 전태룡 그 채널에서 공부를 같이 합니다. 오시면 제가 이 내용까지도 다뤄드릴 테니까 매일매일 오셔서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우리 뭐 태양광 업황이 사실 지난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오시아이 홀딩스도 원래 1년에 한 5, 6천억씩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작년에 영업이익 1,000억 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네. 어쨌든 다행히도 올해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 한 2천억대, 내년에 한 3,500억, 내후년은 다시 한 5, 6천억 벌겠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지금 실적 정상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분위기인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관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OCI 홀딩스는 1차가 10만 원. 네. 근데 마지막에 12, 13만 원대를 돌파하면 매물이 없어요. 네. 그러면 18만 원,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제 방금 이제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태양광 풍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원전에 비해서 굉장히 소외받는 그런 업종이었고 미국에서도 별로 약간 취급 자체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모듈 이쪽은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태양광 쪽 중국산에 4,600%의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업체는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태양광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머스크가 태양광도 괜찮다. 이렇게 한마디를 이제 하면서 약간 트럼프하고 머스크 쪽이 약간 분위기가 이제 많이 싸우다가 약간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이제 조금 시간이 좀 2, 3년 후를 본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이제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적이 갈수록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저는 한 10만 원 부근까지 생각하는데요. 근데 OCI 홀딩스가 전통적으로 좀 무겁습니다. 워낙 한 5년, 6년 정도 너무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 종목을 20% 갖고 있다면 저는 좀 디테일하게 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매물대가 있는 라인이 85,000원인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85,000원 라인을 여기가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자리를 돌파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 부근에서 약간 부딪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다면 저는 5% 정도를 매도하고 15% 가지고 10만 원, 2차는 12만 원 정도까지를 한번 가져가 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로 봤을 때 13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 이 OCI 홀딩스는 매물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 주식이 옛날에 52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한참 태양광 풍력 이쪽이 좋았을 때. 그래서 매물이 13만 원대를 넘어가면은 매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사주는 방향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 풍력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큰 흐름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매물대가 12만 원, 13만 원. 요 라인을 넘어가면 매물 20만 원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보면은 저는 20만 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매도 부분을 했던 부분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다시 재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0만 주가 뭐냐면 공매도 부분을 대차했던 부분을 다시 재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한 30만 주 정도의 지금 대차 물량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이 10만 원대를 돌파하면은 단기적으로 12, 3만 원까지 단기 급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오늘 보면은 OCI 홀딩스하고 비슷한 태양광 업체 중에 하나 솔루션이 한 20% 정도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하고 같이 놓고 보시면 매매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최근에 분위기 좀 괜찮은 거는 어쨌든 갑자기 한국 증시 분위기 좀 되다 보니까 요즘 공매도 쳐놨던 물량들이 좀 쇼커버링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이러면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심한 저평가는 좀 탈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금 대부분 증권사에서도 OCI 홀딩스는 평균 목표 주가가 한 11만 원 정도는 제시가
되고 있는 기업이라서 네. 우선은 좀 버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래 보유하신 것 같은데 기다리셨던 만큼 이제는 또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세 분 다 전망을 그렇게 짚어주셨으니까요. 뭐 시장 분위기도 좋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OCI 홀딩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심택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23,500원이라고 하시네요. 이거 유튜브로도 들어오고 전화로도 상담이 들어온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올랐지만 윗꼬리가 조금 달렸거든요. 네. 뭐 반도체에 다시 조금 관심이 돌아오는 분위기라면 심택은 지금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대표님? 혹시 기억나세요? 심택은 제가 지지난주 3주 전에 네. 제가 필살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상승하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오늘 전화 정말 잘 주신 겁니다. 제가 아주 시원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이요, 돈이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또 미증시도 그렇죠. 반도체 AI 중심에서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이끌고 가면 그 외에 소부장 관련된 반도체 중심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좀 이제 매수 가격보다 좀 아래이기는 한데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를 설명드렸죠. 그전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시점으로 따지고 얼마 오르지 않았고 그 시점으로 따져도 이제 시장이 막 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두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심택 말고 아마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소부장 관련주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심택 상담을 받으셨지만 이 관련 소부장 관련주들 반도체는 반드시 봐야 된다. 지금 심택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25,000원, 23,000원에서 매물대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요, 그 매물들을 하나씩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까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이 장대 음봉, 저는 이 장대 음봉을 오히려 매집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최근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U자형 패턴을 만들고 그 매물 구간을 돌파했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돌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반도체가 살아있는 한 만약에 심택은 1차적으로는 뭐 짧게 제가 보면 27,000원, 27,000원 돌파하면 33,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 추세로 보더라도 24,000원, 25,000원을 돌파를 하면 4만 원까지는 충분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3만 원까지 가서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요, 심택은요 장기 추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심된 그런 업종이고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살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심택 이것도 뭐 한 6만 원 하던 주가가 최근에 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2만 원대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어디까지 이제 올라가는가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저는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네.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전태룡 대표님이 심택을 사라고 했었어요. 네.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회사도 내용도 좋고 참 좋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주식 좀 잘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심택이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되는데 심택이 이제 다들 알다시피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뭘 준비를 하고 있냐면 개인용 슈퍼컴퓨터, 노트북에 AI를 탑재해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개인들도 AI를 할 수 있게끔 이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소캠이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캠이 제2의 HBM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심택이 이제 이게 만약에 활성화되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게 빠르게 활성화가 되면 이 주식이 탄력이 한 번 더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 눌림목을 한번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은 중장기는 한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갈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상으로 보면 매물대에 딱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현재가부터 시작해서 2만 7천 원까지가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매도하시고 저 같으면 3분의 1 정도 파시고 나머지 가지고 3만 원에서 1차 3만 원, 2차 3만 5천 원 정도 보시는 방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이 하이닉스가 24만 원대 왔는데 아마 하이닉스가 25만 원 부근 까면 부근 정도 가면 약간 단기 조정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심텍이라든지 주성엔진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중장기로 좋지만은 약간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따라잡는 것보다는 일부 매도 후에 나머지 가지고 중장기 보유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요 소캠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능을 올리고 싶으면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하나 사가지고 그냥 컴퓨터 내가 알고 있는 컴퓨터 뚜껑 열어서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성능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런 좋은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중장기로 보면은 아마 좋은 흐름을 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자 심텍도 2022년이었나요? 그때가 아마 사상 최고 실적을 냈던 시기입니다. 한 해 무려 3,500억을 벌어들이면서요 주가가 6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실적이 급격하게 줄더니만 지난해 적자냈어요. 그리고 올해는 꼴랑 한 200억 정도 흑자. 네. 그다음 한 해 3,500 벌었던 회사가 네. 지난해 적자 냈다가 올해 한 200억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은 한 700억, 내후년은 900억 정도. 근데 실적이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이제 회복될 것 같다라고 보는 분위기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내후년에 한 900억 벌면 하다못해 9천억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업계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 가격을 대략적으로 한 2만 5천에서 3만 원 사이 제시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9천억, 900억 정도 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2, 3천억 버는 분위기면 네. 또 다시 5, 6만 원 가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멈추면 더 가기는 힘들겠죠. 일단은 뭐 분위기가 하여튼 뭐 3만 원대는 한번 보는 분위기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네. 그 가격 한번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수 있다고 우리 반장님도 분석을 해주셨고 두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전태료 파트너가 가져오셨던 종목이라서 조금 더 믿음이 가니까요. 일단은 조금 홀딩해 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종목 만나봤고요.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NC소프트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31만 원이네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유유 울고 계십니다. 네. 자, 또 게임주가 나와서 그러네요. 우리 또 장동호 대표 얘기를 빨리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우리 전태령 대표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게임주도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네. 자, NC소프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NC소프트가 지금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너무 비싸게 사셔가지고 참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까지 가시려면요. 지금 그동안 쭉 기다려왔던 기간만큼이나 기다리셔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홀딩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NC소프트가 이제 드디어 물론 그동안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았습니다만 중국의 관련 이슈 그리고 이제 게임주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서야 시장에서 돈들이 몰리는 그러니까 소외된 업종들에 돈들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시장 예탁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돈들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몰릴 수도 있지만 상승하지 못했던 돈들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신 것만큼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차트를 보면 이런 흔적들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뭐냐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데칼코만이라고 해서 이제 흐름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기관이 매수를 하는 모습들은 너무나 좋아요.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하방 경직에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바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으로 보시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제 또 모르니까 16만 3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일단 20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만 원대 가서 업종이 뭐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홀딩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 공부에 꼭 참여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체크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NC소프트도 거의 뭐 1년에 5, 6천억씩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가 지난해 적자 났고요. 올해는 겨우 흑자 전환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내년 내후년도에 실적 정상화 기대감은 좀 있는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해도 좋을까요? NC소프트가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건 좋지도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흑자가 나다가 작년에 1,00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올해 이제 조금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만 리니추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고 동남아, 중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이 확실한 보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현재까지는. 그게 확인되면은 그때 확인하고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는 방향이 좋을 듯하고 지금은 다른 종목이면 추가 매수를 제가 하라 그랬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 조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이 오히려 좀 필요하고 이 일부 비중 조절을 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가 좋아 보이고요.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려면 확실하게 올라가려면은 18만 원, 20만 원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보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게임주가 나쁘지 않지만은 특별한 현재 모멘텀도 지금 약하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주도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뭐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NC소프트도 뭐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 지금 내년 내후년도는 그다 연 2,500억 정도는 벌지 않겠느냐 하는 게 업계 지금 컨센서스고요. 네. 보통 PR 한 20배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2,500 벌면 곱하기 20배, 한 5조 원의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5조 원이면 주가를 환산하면 아마 22만 원대 될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대부분 22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NC소프트 상담 들어봤고요. 이어서 한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LG전자 매수하신 가격 13만 1,000원인데요. 이거 저희가 5월 21일 날 길위에서님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이제 주셨던 그 전략이 7만 4,000원대, 뭐 7만 원대에서 다시 조금 연락을 달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대가 와서 또 문의를 주셨다고 하네요. 네, 자 LG전자 참 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는 종목이죠. 네. 얼마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저는 LG전자가 지금 전기전자, 반도체 여러 가지 업종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을 만약에 그 시청자분께서 뭐 비중을 정말 과하게 한 게 아니라고 하면 가격 매수가가 너무 높고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일단 홀딩 관점을 드리는데 네. 더 매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주도주가 아니에요. 업종이 비슷한 업종들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LG전자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린 가격대까지는 그럼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드리는데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돈들은 좀 주도주로 옮기셔서 그 다른 종목으로 LG전자의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도하라고 해도 매도 못할 것 같아서 홀딩을 하지만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좀 만회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자, 뭐 일단 뭐 지금 위치에서는 좀 올라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게 뭐 시장의 주도주 또 중심에 있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우리 장동호 대표님? 저는 얼마 정도가 아니고 한 반 정도는 분할로 안타깝지만 매도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LG전자는 주가에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LG 반성해야 됩니다. 이 좋은 장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는 네. 뭔가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상속 문제도 다 끝나고 이미 LG는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회사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LG전자 가려면 LG이노텍이 옛날에 그 자율주행을 열심히 할 때 LG이노텍이 잘 갔거든요. LG이노텍 움직임을 보고 LG전자를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방향이 좋을 듯하고 77,000원, 8만 원대를 돌파하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고요. 그 전까지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장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도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단기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 이 종목의 시선에 집중하자 장동우 파트너는 다날 가져오셨고요. 전태룡 파트너는 핑거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다달 대 핑거. 네. 자, 일단 단기 유망주니까 뭔가 좀 단기 이벤트가 좀 기대되는 종목으로 준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핑거는 어떤 거리가 있을까요? 지금 정부 정책 관련주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키워드만 있으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장동호 대표님 앞에서 제가 급등주를 갖고 오기는 좀 약간
네, 쑥스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전태룡 하면 또 급등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핑거를 여러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최근 뉴스 키워드에 보시면요. 블록체인 그리고 대체 불가 토큰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핑거는 그에 따른 해당된 종목에 있고요. 지금 워낙에 끼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저는 오늘 핑거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체크를 안 했을 텐데 한 차례 올라가고 잠깐 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체크를 했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기업에 대한 설명, 주가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너무나 끼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도 있는데 DSC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이 핑거 같은 경우는요.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렇게 생성 데이터 기술을 핀테크 관련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한 차례 상승을 했고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가 됐는데 최근에 거래량 없이 살짝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슈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핑거가 단기적으로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라인을 체크를 하면 이렇게 가격으로 따지면요. 한 13,000원 이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장대 양봉, 불기둥으로 이 정고점을 다시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이 핑거는 단기 이슈로 좀 보시도록 하고요. 1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불기둥으로 인해서 좀 약간 뜨거운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오늘 이 핑거를 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관찰해 보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연매출 한 7, 800억대, 뭐 이익은 1, 20억 왔다 갔다 하는 회사라서 사실 지금 시총이 1,300억이면 이익 대비 이게 지금 싼 건 아니에요. 다만 정책 관련된 요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꼼짝꼼짝거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13,0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네. 네, 일단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다날은 우리 투자자분들 한때 매매 많이 했었던 종목이죠. 네. 오늘 다날 준비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다날이 옛날 결제 관련주인데요. 요즘에 이제 새롭게 뜨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원화 기반으로 해서 코인을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에는 이미 이제 그런 종목이 상장을 해서 단기로 280% 올랐어요. 상장하면서 최근에.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코인을 가지고 직접 결제가 가능한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날이 만약에 흐름을 탄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된다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지금 이쪽 코인 거래 금액이 한 320 정도 되는데 2028년도 앞으로 3년 후에 전 세계적으로 2조 달러, 약 2,800조에서 3,000조, 거의 돈이 계산이 안 되는데요. 그 정도의 거래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국에 가서 환전을 하거나 원화를 달러로 받고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우리나라 돈으로 그대로 모바일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돈을 환전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보내고 받을 수 있고 이런 신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처음에 AI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개념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로 좀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면은 분할로 매집을 한번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요. 네. 1차 목표가는 실천은 2차 목표가 10,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라든지 다날 이런 종목들, 아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하고 같이 놓고 보시면 매매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공교롭게도 두 종목 모두 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러네요.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날도 실적은 뭐 별로 안 나오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연매출 한 3, 4천억대 나오는 회사고요. 순자산도 한 3천억대 정도 있는 회사라서 뭐 지금 시총 4천억대에서 아마 최근에 관련 이슈 때문에 좀 부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뭐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두 가지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